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제8회 동시지방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시작해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대구와 경북에서도 470여 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지난 3월 대선 이후 약 3개월 만에 열리는 선거인 만큼 지역 민심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사전투표 첫날 대구는 17개 시도 가운데 투표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사전투표소 입구에 유권자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손소독을 하고 일회용 장갑을 낀 뒤 투표소 안으로 들어섭니다. 신분 확인을 거쳐 투표용지를 받고 기표소 안에 들어가 지역 일꾼을 뽑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저는 좀 바빠가지고 오늘 사전 투표를 일찍 했어요. 영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불편했지만 그래도 투표를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월 1일은 또 바쁘고 이랬기에 사전 투표했습니다. 선거 때만 와서 인사하고 이러지 말고 평상시에도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힘써줬으면 좋겠어요. 사전투표는 대구 142개, 경북 331개 투표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첫날 사전투표율은 대구 7.02%, 경북 12.21%로 집계됐습니다. 대구는 전국 사전투표율 10.18%를 밑돌았고 17개 시도 중에서도 가장 낮았습니다. 대구는 4년 전인 제7대 지방선거 때도 사전투표율 16.43%로 역시 17개 시도 가운데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3년 사전투표가 도입된 이후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전국 최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무투표 당선 지역이 많은 데다 보수 성향 지지가 워낙 강세여서 투표율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최종 사전투표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내일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거주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투표소를 찾아 투표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투표할 수 있고 코로나19 확진자임을 알 수 있는 안내 문자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2022 대구 세계가스총회가 닷새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늘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1년 연기돼 치러진 총회에는 8천여 명이 참가해 에너지 관련 기술과 정보를 교류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관심이 높아진 에너지 안보가 주요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료용 가스를 제조하고 공급하는 대구 기업 대성에너지. 2022 대구 세계가스총회에 참가해 국내외 바이어들에게 자사가 보유한 에너지 기술을 널리 알렸습니다. 수소를 연료로 운행하는 대구 시내버스에 연료를 공급하는 수소 충전소 기술이 많은 이목을 끌었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 온 바이어들은 음식물이나 매립 쓰레기로부터 나오는 가스를 연료로 쓰는 바이오 에너지에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번 세계가스총회는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회사의 이미지를 국내외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용량 액화수소 저장 기술을 가진 글로벌 기업과 기술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여러 국내외 대기업들이 에너지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성과를 냈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오늘 막을 내린 세계가스총회에 외국인 4천여 명을 비롯해 8천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80개국 460개사가 참가했습니다. 전시장에선 150개 기업이 에너지 관련 신기술을 전시하고 계약 상담을 했습니다. 가스총회의 단골 이슈인 지구온난화, 탄소 중립, 재생에너지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Let's stop losing gas. That'll be good for the economy and that will also be good for the environment. 이번 총회에선 에너지 안보가 큰 이슈였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천연가스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가스값이 급등해 에너지 빈곤층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연가스와 원전,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를 섞어 쓰는 에너지 믹스의 중요성이 부각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악재가 있어서 참여율이 저조할 것으로 우려를 했는데 오히려 그게 글로벌한 에너지 이슈가 되어가지고
오히려 더 많은 에너지 관련 종사자들이 대구를 찾아서 미래 에너지 문제를 논의를 하는 3년마다 열리는 세계 가스총회의 다음 개최지는 중국 베이징입니다. 코로나19 유행과 러시아 전쟁이라는 여러 악재 속에 개최된 세계 가스총회.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이끌 원동력이 될지 아니면 소문난 잔치로만 기억될지 앞으로 시간을 두고 냉정한 평가가 남았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네, 오늘 사전 투표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지방선거에 막이 오른 가운데 대구에선 수성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집니다. 홍준표 후보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해 자리가 빈 수성구 선거구는 여야 후보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두 후보는 이 지역을 대구 도심 발전의 중심축으로 만들겠다며 한 목소리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대구 수성을 보궐선거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락 후보, 국민의힘 이인선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민주당 김용락 후보는 추락하는 대구 경제는 대구의 지나친 보수 정치 편향이 가져온 결과라며 정치적 다양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자신이 적임자라고 말합니다. 한 40여 년간 시장, 국회의원 12분 모두가 국민의힘 소속이에요. 이거는 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고 도시의 품격에도 맞지 않습니다. 대구를 선진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 후보로 제가 나왔습니다. 수성을 국회의원 선거에 세 번째 도전하는 국민의힘 이인선 후보는 수성을이 대구의 랜드마크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 현안을 챙길 수 있는 여당 후보인 자신이 당선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문화의 중심, 금융의 중심, 그리고 경제의 중심이 되도록 제가 중앙과 지역을 연결하는 인맥을 동원해서 제가 잘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후보 모두 도시철도 3호선 연장과 신설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도심 발전 방식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용락 후보는 수성못 아트벨트와 K 컨텐츠 복합단지 조성을 비롯해 주요 공약 대부분이 문화 컨텐츠 육성을 통한 발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인선 후보는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조속 추진, 도시철도 수성 남부선 신설 등 7대 공약 가운데 5개가 인프라 확충을 통한 도심 발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교통이 원활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이제 대구은행역에서 가창 스파밸리까지 수성 남부선을 만들어서 교통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이 원활하게 문화 소통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K-팝, K-드라마, K-시네마, K-뷰티 이런 것들이 박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구는 그런 한류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 있는 도시예요. 거대 양당 후보 간 양자 대결로 펼쳐지는 대구 수성을 보궐선거.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이번 선거가 어느 후보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이렇게 후보들마다 막바지 표심을 잡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어젯밤 열린 대구시장 후보 토론회에서도 한 채 양보 없는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후보들은 상대 후보가 내건 공약과 정책의 허점을 파고들었고 후보의 자질론까지 언급하면서 열띤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김철우 기자가 토론의 내용 정리했습니다. 토론에 나선 각 정당의 새 후보들은 상대 후보의 공약을 검증하면서 포문을 열었습니다. 공항이 지금 여객 기능을 지금 주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공항의 중점을 물류 기능으로 봅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예? 함께. 공약으로 밀어볼 때 노동환경 개선에 의지가 없다며 몰아붙이자 섣부른 이야기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노동 환경이 되게 안 좋은데요. 좋은 일자리 찾았다는 청년들을 어떻게 대구에 남아 있도록 하시겠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시정을 맡아보지도 아직 않았습니다. 시정을 맡고 난 뒤 하는 이야기죠. 비판하는 이야기죠. 주도권 토론에서는 홍준표 후보는 선거운동도 안 하는 것 아니냐며 공격성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홍준표 후보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선거 기간 어디 계셨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개인의 평판과 자질 문제에 이르러서는 급기야 가짠다는 말까지 나오면서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기자들이 물을 때나 다른 정치인이 지적할 때나 항상 못됐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후보님이야말로 말 바꾸고 막말하는 정말 못된 정치인이 아닙니까? 스스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하라고요? 네. 가짠해서 내 답변 안 하겠습니다. 토론에 이어 대담에 나선 신원호 기본소득당 대구시장 후보는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약속하면서 새로운 정치를 강조했습니다. 모두에게 보장되는 기본소득은 사회적 약자를 취약계층에게 머무르게만 하지 않는 낡은 제도를 바꿀 것입니다. 선별의 낙인과 모멸감이 사라지고 복지 대상자를 무임승차로 바라보는 시선 역시 사라질 것입니다. 대구시장 후보로 나선 각 정당의 후보 4명은 대구의 문제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처럼 4인 4색의 해법을 통해 대구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적임자임을 자처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후보의 자질과 정책을 검증하기에는 많이 부족해 횟수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진행 방식이나 내용도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의 경직된 토론 형태에서 벗어나서 유권자를 참여시키는 등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겁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정치학회가 대구 수성구 갑을 포함해 2년 전 치러진 제21대 총선의 전국 12개 지역구 후보자 토론회를 분석했습니다. 토론회 횟수에 대해 선거 전에는 충분 67.1%, 부족 32.9%였는데 선거 뒤에는 충분 59%, 부족 41%로 선거를 치른 뒤 토론회가 부족했다는 의견이 8% 이상 늘어났습니다. 선호하는 토론회 유형으로는 유권자 질문에 후보자가 답하는 형식이 40.8%로 가장 높았습니다. 최근 후보자 토론회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후보자 간 질문과 답변 29.5%, 전문가 질문에 후보자 답변 15.5%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이 사회자와 후보 위주로 진행되면서 유권자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흥미를 떨어뜨린다는 분석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미디어 플랫폼이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유권자가 질문을 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해서 유권자가 참여하면서 현장감 있는 그런 토론회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론회 흥미가 떨어지고 시청 취약 시간대 방송 편성도 많아 선거를 치를수록 토론회 시청률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론회 횟수를 늘리고 시간대도 조정해야 할 이유입니다. 시청률이 낮은 시간에 토론회를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제 노출도가 굉장히 낮고요. 토론회 횟수도 조금 늘리는 방향을 한번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토론회를 통해 가장 잘 검증된 영역으로는 후보자 자질 50%, 정책 27.1%, 능력 13.7% 순으로 자질에 비해 정책이나 공약에 대한 검증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권자들의 정보 접근 방식이 급변하는데도 선거 토론 방송은 전통적인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유권자들은 갈수록 흥미를 잃고 있습니다. SNS의 발달로 유권자의 토론 참여 방식도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유권자의 참여를 늘리고 또 깊이 있는 정보 제공을 위해 선거 토론 방송 역시 시대에 맞게 변화를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이번 주 대구의 한낮 기온은 33도까지 올라가는 등 연일 30도 이상을 넘으며 뜨거웠습니다. 다음 주도 때이른 더위는 계속되겠는데요.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오전 사이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제 뒤에는 청도의 황금빛 보리밭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들녘에 이따금 바람이 불어들면 황금 물결이 살랑살랑 넘실거리는데요. 조만간 보리 수확과 동시에 벼 모내기가 본격화되면 황금 들녘은 초록 물결로 또 한 차례 변신을 하겠죠. 이번 주도 정말 많이 더웠습니다. 연일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을 기록하며 7월 중순 수준의 더위를 보였는데요. 다음 주에도 우리 지역은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겠고요. 올 여름철 예상 기온도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리 폭염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기온 변동이 심한 여름철에는요, 대기 상층의 찬 공기는 지면으로, 지면의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로 대류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번 주는 대기가 불안정한 이런 대류 현상으로 소나기 소식이 많았는데요. 이맘때 내리는 소나기는 국지적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합니다. 아직 장마 시기는 아니지만 소나기 소식 잘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주말 우리 지역 맑고 화창하겠습니다. 이른 더위도 계속되겠는데요. 토요일 한낮 기온은 대구 33도, 안동 31도, 경주 34도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일요일도 한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2도로 전망됩니다. 주말 내내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음 예상되니까요. 선크림이나 선글라스를 활용해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간만에 더위를 식혀줄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비는 일요일 오후부터 시작돼서요. 월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비가 그친 후 다음 주에도 한낮에는 30도 안팎의 때이른 더위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대구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15명으로 한 주 전 같은 요일과 비교해 282명 줄었습니다.